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8일 오전 시장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생각보다 조금 더 괜찮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 주 남은 일정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달려보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때 이 자리 도전이 한번 있을 것 같고 변동성은 조금 줄어든 상태로 요 안에서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뭐 대체로 어제 말씀드렸던 범위 안에서 움직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뭐 음봉이 하루 떨어지기는 했었는데 메타 영향이 조금 아무래도 좀 있었었고요.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미국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살얼음판은 맞습니다. 살얼음판은 맞는데 최근에 좀 우리가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 더 옆으로 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발표되게 될 CPI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이 될 텐데 CPI겠죠.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 방향성이 1차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뭐 한 7.2, 7.3 정도 전년 대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이 크기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이 지표로 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놓고 봤었을 때 굉장한 건 맞는데요. 시장이 이제 현재 이 부분을 거의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치만큼 나온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고요. 담은 0.1이라도 더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우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측면. 만약 이번에 7.3 정도, 7.2 정도나 뭐 7.3 정도의 이 예상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크게 환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상승폭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이제 있어. 추세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 왜? 12월, 1월 두 달 연속으로 상승폭이 조금 둔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정도의 안도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단을 제한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만약 0.1이라도 좀 적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괜찮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이 하락을 만들었던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우리 2월 들어와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명절 이후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조금씩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3월 금리 인상에서 50pp 인상, 그리고 올해 5회 이상 인상의 가능성이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란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소를 시켜주려고 하면 CPI가 진짜 컨센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나와주는 게 좋고요. 만약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선반영을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하겠죠. 선반영을 해서 오히려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FOMC까지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진짜 컨센보다 0.1이라도 좀 적게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겠다. 오늘 미국 시장은 다시 일정 정도의 되돌림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양봉이든 음봉이든 뭐 양봉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아마 어제의 시가 정도 전후한 자리까지는 또 한번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말씀드렸던 옆으로 기는 그림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확률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오늘 음봉이 나오게 돼서 밑으로 밀리는 오늘 종가 밑으로 밀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저항선을 따라서 밑으로 한번 내려오면서 이 13,70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또 한 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어떤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그런 정도인데 어제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 쪽에 이 포커스를 조금 맞춰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러프 정상회담이 있었어. 이제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이전 전후 상황에서 양측 정상들이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고 미독 정상회담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놓고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 지금 상당히 정말 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로 갔고 그 다음에 독일 총리는 지금 미국으로 지금 간 상태인데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노스트로돔 2는 그걸로 깨는 걸로 일단 바이든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 이렇게 보면 조금 좀 불안감이 또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아무것도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각국 정상들이 뭔가 해결 의지를 가지고 문디반상회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설마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지금은 만들어내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국제유가가 살짝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그 어제 국제유가가 조정을 보였던 데는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어제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일단 탈퇴를 했었잖아요. 기존 합의에 대해서 탈퇴했던 부분들 지금 다시 되돌리기 위한 부분인데 미국이 지금 그동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미국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오직 10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석유죠. 유가가 지금 90불 넘어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지금 천연가스 쪽을 지금 가스 가격을 지금 상승시키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부담이 또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달래기를 해서 결국 타협을 시켜내야만이 국제 유가가 좀 내려오겠죠. 왜? 이란이 공급량을 이란도 세계 4위인가 그렇죠. 석유 수출량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 안정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미국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유가가 조금은 조정을 보인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 부분이 미국 시장에도 최근 그러니까 우리 팬데믹과 관련한 부분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일상으로서의 복귀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맞물려서 유가 하락이 리오프닝 섹터들에게도 또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같은 경우 리오프닝 섹터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때 나타났던 이 철강 관세 철폐가 발표가 됐죠. 유럽과는 증작 발표가 됐고 우리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기업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철강 가격 난리잖아요. 뭐 조선업
쪽도 그렇고 자동차 쪽도 그렇고 철강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좀 시켜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 오늘은 옆으로 길 가능성 좀 있다.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적용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오는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나요?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오늘 저는 강보합권 정도 출발을 예상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출발을 했고 장 초반 출발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이 나온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약간 반등 이후에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흐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외국인들 지금 오늘 선물 매수를 통해서 지수 받쳐주고 있는 정도의 흐름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장 초반보다는 확실히 개선세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는 나름대로 이후 흐름에서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 자리 어제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좀 하면서 서서히 이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강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몸통을 어느 정도 가진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2730포인트, 2700포인트 지지 테스트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오늘 요거보다는 조금 더 종가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2775 정도라도 하다못해 그 정도 라인으로라도 오늘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후 아래쪽 테스트보다는 위쪽 테스트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미국 쪽에서의 어떤 남은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건 CPI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 시장에서도 CPI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국 쪽에. 그와 별개로 국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목요일 날 일단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만기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조율을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그렇다고 해도 만기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모레 정도는 그 영향권 하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1일부터 이 ETF, 그러니까 엔솔 이 ETF 상장, 그리고 다음 주 MSCI 편입 뭐 이런 수급적 이슈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 오늘도 지금 우리 시장 보면 어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장 전후의 흐름보다는 확실히 지금 덜한 모습입니다. 수급 왜곡이. 한데 어제도 약간은 좀 있었었는데 그래도 어제 정도 같으면 좀 괜찮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지수 왜곡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들 상당 부분이, 일부 테마주들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이 거래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줄어 있어요. 이 의미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고, 그 쏠림의 중심에 엔솔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향을 지금 조금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리오프닝 섹터들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조금 밑에서 이렇게 조금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부터 시작해서 가상화폐 관련주, NFT 관련주들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원자력 섹터들 움직임 좀 좋습니다. 이렇게 일부 섹터들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고, 그 다음 이제 2차 전지 쪽도 지금 전고체 쪽에서는 지금 괜찮은 흐름들이 지금 나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조금 받쳐줘야 되는데 장 초반보다는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씩 지금 돌아서주고 있는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약합니다. 반도체 섹터가 일단 돌아서줘야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 윗꼬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윗꼬리를 잡아낼 수 있고요. 아니면 오늘 고점을 한번 더 높이는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키를 쥐고 있는 게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기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신한지주 정도 눈에 띄고요. 양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상위 쪽에서는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정도 매도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팔고 있고 반면 기관들은 지금 계속 담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아니죠. 요번 달 말부터죠. 요번 달 말부터 이제 이 보호예수 물량들이 지금 풀리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번 주에 그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고 다음 주에 크래프톤 지금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 왜곡 현상들은 조금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어제 급락 이후에 그래도 막판에 좀 끄집어 올리더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상승세가 괜찮은데 외국인들도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매도상위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매도가 상당합니다. 상당한 양이고 그다음 천보, 안랩, SM 정도가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좀 주목할 만한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무튼 지금 또 살짝 지금 좀 올라왔는데 2775포인트 정도 위에서 오늘 고점이 지금 현재 고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정도, 전후에서 마감을 해주는 정도면 제일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단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애널분들이 요즘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650 밑으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2600 한 6, 70을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증시 전방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단을 그렇게 잡아드렸는데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늘만 요거 잘 보내면 내일 눈치 보기 하면서 옆으로 좀 길 것이고 모레는 옵션 만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될 거고 근데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요일 이제 이 다음 주로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CPI가 괜찮게 나오면 요거 넘을 가능성도 한번 보입니다. 반면 CPI가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온다면 옆으로 기면서 살짝 조금 둔화되는 그러니까 박스권 움직임 정도 예상이 되고 CPI가 컨센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한번 이 2700을 한번 이탈할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정도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주식과 관계없이 어제 쇼트트랙 보셨죠? 이럴 것 같으면 정말 중국 체육대회 하라 그러고 중국은 국제대회를 유치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좀 많이 좀 저도 어제 보면서 좀 화가 좀 많이 나던데 좀 뭔가 이 최근 이 문화 공정 제가 언제 한번 이 시간을 잡아서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치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사 공정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 공정으로 이어지는 부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싶기는 한데 진짜 이거 이대로 계속 우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중국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중에는 중국 시진핑이 과거 트럼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지방정부였는데 얘네 지금 독립했어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대만이나 홍콩처럼 취급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중국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그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제사회 쪽에 국제 연구단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정말 지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일본이나 중국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워야 되는 게 맞고요. 국력을 키우려면 우리 주식시장 기업들이 잘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이 법제도도 좀 다듬어서 선진국에 편입된과 동시에 진짜 제도적으로도 선진국처럼 갈 수 있게 요즘 또다시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심심치 않은 자사주 소각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사주 소각이 한 번씩 있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소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주주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맞춰주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